네.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유튜브에서 긴급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최강두산님이 김도영 선수 최강두산인데 왜 기아 선수 물어보나요? 예. WBC 출전 컨디션 어떤가요? 정치 질문이 아니군요. 예. 지금 사이판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좋고요. 매우 좋아요. 아마 출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손아섭 선수는 묻지 마십시오. 네. 저는 궁금한데 응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고성국 박사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유튜버 오세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다음은 오세훈을 제명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요것도 논란이 되고 또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고성국 박사가 처음 유튜브 할 때요. 법보다 주먹이라는 코너로 제가 아주 그 인기 제일 좋은 코너였어요. 저 구독자지 133만에 네. 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고 박사를 좋아하지만 이 부분은 동의를 좀 하기 어려워요. 오세훈까지 제명하고 다음 이게 어떻게 진짜 누구하고 정치합니까? 저는 오세훈, 나경원 양파전에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중립이다. 나는 오세훈과 나경원 사이 중립이다. 이라고 저는 오세훈은 자산으로 잘라내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의 고성국 박사 저격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단식이 아니라 단절이에요. 누구와의 단절이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단절이에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한동훈 징계 아니라 고성국 박사 같은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됩니다. 당에 서울시장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다음엔 너 그냥 제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네. 박민영 씨는 우리 원로들을 모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단절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이 친분 관계도 깊으니까 좀 강하게 저런 말 못하도록 하고 좀 장동혁 대표에게도 좀 잘 좀 얘기하세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단식할 때가 아닙니다. 서 변호사님 당 적은 없으시죠? 저는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제 네. KBS 이사할 때부터 그전부터 그러면 이제 뭐 징계는 안 되시겠네요. 그렇죠. 마음껏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고성국 박사가 이제 입당을 하면서 그 전으로 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사과를 아마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제명도 있었고요. 네. 등등의 이제 급기야는 오세훈 나가라 오세훈 얘기까지 고성국 박사 입당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스핀 닥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장성철 소장님은 좀 바뀌면 좋겠다 하지만 어려워 보이거든요.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박 변호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 장동혁 계속 가야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길 수 아니에요. 있다. 이재명 대통령 힘 받아서 국정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은 정치 저 바라지요. 장동혁 대표가 친명이다. 그렇게 뭐예요? 월급 받는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쪽에서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농담. 민주당을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희 계속. PD님 방심이 끌려갑니다. 네. 그런 소리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농담으로 이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단절하라고. 쉽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네. 한동훈 대표는 제 고심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아까 뭐 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쭉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뭔가 본인이 꼭 무소속 출마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막 무소속 나가라. 그래서 본인이 배지 달고 살아서 돌아와라. 그래서 그것이 TK든 아니면 PK든 그러한 지역적인 기반을 확고하게 이번에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라. 이런 조언을 주위에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뭐 네. 옆에서 조언해봤자 소용없어요. 쉽지 않아 보여요. 둘 다 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타이밍들이 계속 있었는데 벌써 치고 나왔어야 돼요. 이게 운명이었어요. 예정. 네. 저는 보였는데 당사자는 왜 안 보일까요?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축출당하는데 당에서 그러면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반기를 들든지 아니면 또 윤호견하고 정반대 얘기를 한다든지 등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회는 저는 없다고 기자회견을 바로 하기는 그 다음날 했는데 그건 너무 약했다. 아이고 계엄하고 그걸 비교를 합니까? 이상하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출마 무소속이 어려운 게요. 서울시장 이야기하는데 오세훈이 있잖아요. 표분산 되면 무조건 정원으로 됩니다. 그러게 보궐선거도 마찬가지 민주당에는 강력한 견제 세력이 있는데 한동훈 무소속 놓으면 거기 또 저격수를 공천할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가. 그럼 이게 보수표가
분열돼요. TK로 나가면요. TK 나가면 국민의힘 후보 저격수를 안 내겠냐고 이진숙이나 누구나 낼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는 선거까지 지면 치명타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냥 무소속으로 그 지원 선거 지원하면서 조직을 키워나가는 게 그게 맞다 이봅니다.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이나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된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놓쳤다. 늦었다. 벌써 했었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회가 있다. 정치적인 결단과 판단에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중요한 시점. 그걸 장동영 대표가 제명이라는 전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을 받아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건 지도자감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한 분은 단식한 가운데 나머지 정치 지도자들은 오찬을 청와대에서 가졌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외유 중이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19시간 하고 오찬을 또 하러 가서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 2차 종합특검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방선거 전 원포인트 개헌을 외쳤는데 이 오찬 자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맞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처럼 나 안 갈래. 그냥 내가 왜 영수회담 해줘. 이게 안 맞죠. 이렇게 중국도 갔다 오시고 일본도 갔다 오시고 10년이 됐으니까 여야 대표들 모여서 오찬하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성과 순방 설명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저 대통령님 저 영수회담 좀 신청합니다. 저랑 따로 좀 만나 달라. 그런 주장을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대화부터 안 하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닌가요? 그래 그거 갔다 와서 밥 먹고 단식을 하셨으면 저라면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메시지 막 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막 읽으면 그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하고 안 들어주네? 굴물 난다. 이래 돼야 되죠. 그때도 단식을 했죠. 2023년 가을에. 안 들어주니까 굴물 난다. 이 타이밍이 안 맞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읽을 때는 영수회담 둘이 할 때 읽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양당제입니다. 100석이 넘는 당하고요. 한두 석 있는 군소정당하고 똑같이 N분의 1로 들어와서 대화하자.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러고 제 요구를 했다는데 천하람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게 저는 청와대로 봅니다. 특검을 3대 특검이든 종합특검이든. 근데 제 요구 하겠습니까? 이걸 건의라고 천하람 의원이 본인도 아마 받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덜덜이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알겠습니다. 아니 장동혁의 단식은 통일교 특검 민주당에서 안 받아줄게 뻔하는데 하는 거는 잘했다고 그러고 천하람 대표가 가서 주장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천하람의 순진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서 변호사님 나 진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그 곳에 가서 격려해 주는 모습 보이면 어때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포용력이 있을까요? 동조 단식. 그러니까 그런 가가지고. 포용력이 있을까? 이준석 대표는 할 걸로 봐요.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게 정치력 그 포용력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 장동혁 대표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아닙니다. 예전에 필리버스터 하고 24시간 하고 노고를 취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네. 무시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결별입니까? 끝났습니다. 끝났다. 네. 양자의 관계는 끝났다. 장 소장님 한숨이 많아지는데 그 통일교 특검하니까 오늘 그동안 침묵을 비교적 지키고 있던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이 정치 생명 걸어라 나도 건다라고 하면서 단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일교 특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보다도 전재수 의원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SNS에 글을 쓴다는 것은 난 소명할 수 있고 난 부산시장 나갈 거야 라는 걸로 봐도 되겠죠. 네,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도면 빨리 정리해서 그 선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아주 단초로 보입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조사는 진행됐으니까 본인 좀 자신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인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저 진짜 나오기를 바래요. 너무 이게 뺏지 않아 달아나고 부산시장도 달아납니다. 지금 수사를 보면요. 2018년 9월 9일 저녁에요.
이게 딱 참석했다는 목격자 진술까지 경찰이 확보했다. 네. 본인은 벌초하러 가가지고 뭐 이게 뭐 산을 뭐 몇 개 넘어 못 갔다 했잖아요. 근데 카드 수행비서 카드 쓴 게 또 나왔어요. 정치자 카드로 부산에 밥 먹은 거. 네. 그리고 이게 통일교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한 거 그 다음날 보고 서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신문에도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격자까지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거짓말 해명이거든요. 왜 참여해놓고 안 했다고 하느냐. 이런 거짓말. 그러게 그게 또 보면요. 보고서에 보면 한학자 총재한테 얼마 전에도 천정궁에 왔던 전재수가 여기 행사 참여해서 우리 적극 도와주려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녹이면 놓으면 뭐 경찰 수사가 급진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고의 카드다. 근데 만났다는 걸 증명해내도 수사에서 본인이 안 놓았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근데 이제 그랬다 하더라도 금품이 요구한 그렇죠. 걸 증명하는 건 또 다른 산이잖아요. 몇 가지 산을 넘어가야 그렇죠. 돼요. 우리 네. 서정욱 변호사 바람은 또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돈 받았으면 뭐 정치자금법, 네. 대가성 있으면 뇌물 뭐 등등인데 일단 돈 받는 거 입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 옛날 일이잖아요. 2018년도 아주 옛날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는 이렇게 메시지를 낼 이유가 사실 없죠.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이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여기 김준의 정면 승부에서 한 네.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박 씨를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기억나지 않으세요? 박모 변호사 네. 그리고 박모 씨 두 분까지 얘기 안 했어요. 양박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강원도 어디 숨어 계신 분이 있다는 정선에. 얘기를. 근데 거기서 이제 연락 두절이 됐는데 네.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아직도 못 잡아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이 핵심 증언자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분들 안 잡는 거 보면 설 이제 지나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경선 분위기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너희들 지금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인데 왜 경찰이 니들을 왜 수사하냐? 이거 선거 끝나고 수사해라. 선거를 스탑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지금 본인들 주장대로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그냥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액션이야. 헐리우드 액션이다. 안 해요. 이거 통일교 특검 하는 순간 전재수 의원이 그냥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계속 받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안 받을 것 같고 안 받을 것 같다. 안 받을 것 같고 지방선거 있는데 그만 스탑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믿고 이제 전재수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재수 의원이 좀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특검 안 할 것 같다. 민주당이 안 할 것 같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장선수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런가? 뭐 이런 저도 사실은 저는 하는 거 아닌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그러니까 야당이 못하겠죠. 하도 반대하니까 이번 주는 2차 종합특검만 통과시키고 다음 주 정도에 그냥 민주당 주장대로 버전의 통일교 특검이 통과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종합 특검만 하고 통일교 특검 어떤 핑계를 대서 안 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게 법치하고 정치를 구별해야 돼요. 네. 법치 관점에 보면 저도 이게 입증이 쉽진 않아요. 네.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유권자들을 볼 때 에이 뭐 이게 철천지 원한 관계다 아닌데 돈 안 준 걸 줬다고 하겠냐. 이렇게 유권자가 믿어버리면요 표로 심판하거든요. 표로 심판. 따라서 이게 법으로는 엄격한 뭐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입증해야 되지만 그러나 유권자들이 볼 때 저 돈 받았겠지. 안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놓겠어. 이래버리면 선거 망친다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냥 뭐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이제 현안과 관련된 발언한 전재수 장관한테 로비를 하라고 위에서 상부 지시를 받았고 돈을 배달 사고를 낸 다음에 줬다고 보고를 해도 사실 기약할 일이 없는 부분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 똑같이 계속 얘기하지만 돈 입증하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아마 기록해놨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배달 사고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 때도 그대로 사실 입증이 어려웠죠. 그 당시에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홍준표, 이완구 뭐 여러분들. 네. 뭐 그런 상황하고 좀 유사해 보여요, 사실은. 양박 씨를 못 잡는 순간 이거는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장성철 변호사님이 이 통일교 특검에 공보 담당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만주 변호사. 거의 하여튼 그것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청와대 얘기 나오니까 그 말 많던 우상호 정무수석 강원지사 네. 출마는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확정적으로 본다. 이광재 전 지사가 본인은 강원도 지사로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미 지사를 2차례 정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를 옮겨서 그때 분당인가요? 어디 출마했다가 했잖아요. 분당 갑에서. 네. 본인은 저희 지역구죠. 본인은 배지를 좀 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배지 달고 2030년 대선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강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로서는요. 오히려 우상호가 좋아요. 이광재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지사잖아요. 아마 제가 뭐 여론 언급 안 해도 더 저는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는 우상호가 더 만만하다. 뭐 우상호 놈 저는 필승입니다. 선거 예측은 저 서정 변호사님이 조금 좀 부정확해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과반수 이상 얻는다고 그러고 일당된다고 그러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김태우 씨가 이긴다고 그러고 선거는 그냥 이 과학적인 분석 안 하시고 자기가 그냥 희망적인 생각으로 하시니까 약간 유튜브적이다. 이게 지금 펠레. 첫 번째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야당에서는 뭐 중간 심판이다 뭐 그런 말까지 하는데 그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후보를 낼 거예요. 광역단체장은.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광재 뭐 전 지사보다 뭐 우상호 지금 수석이 훨씬 낫다고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대전 충청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 뭐 지금 강훈식 뭐 얘기도 있으니까 이건 봐야 되겠죠 아마도.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을 뺐으면 강훈식 실장까지 빼기는 어려울 거예요. 돌아가려면 이제 겨우 손발 맞췄는데 한꺼번에 둘 다 빼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나이스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상호 수석이 빠졌는데 강훈식 실장까지 빼면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호흡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강훈식하고 김용범은 안 논다고 우상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근데 맥락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나중에 또 해서 그 둘을 위해서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이다. 뭐 이런 뭐 나중에 얘기가 있어서 저는 뭐 일단 그 말들도 맞지만 이길 수만 있다면 가장 강력한 카드들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방선거 전망이 좋으면 대전 충청에 강훈식 실장이 안 나가더라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나가고 강훈식 실장이 나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강훈식 실장도 차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광주 전남도 워낙 이제 쟁쟁한 분들이 나름대로 각축을 벌이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이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낙하가 내려간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아직 그 두 분은 봐야 된다. 근데 우상호 수석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안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방송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방송할 때는 아마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혜원 장관 그렇게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의 그 비망록이 있다 나에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고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장철민 의원이랑 김상욱 의원이 나와서 내려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두 분 다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때까지 버틸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계속 중간에 자진 사퇴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 간에 뭐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이고 다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묻힌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하느냐 그걸 아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났을 때 이제 국민적 판단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다시 청와대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인턴 그때 갑질, 그다음에 그 위장 미혼, 그다음에 비망록 이걸로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결국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을 겁니다. 아마 그 돈이란 게 그 아파트 청약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잃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한 겁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저는 다 잃고 끝난다 봐요. 그게 배신자론으로 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정치적인 선택이지 왜 자꾸 배신 그런 프레임 가지고 그래요. 아니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시니까. 근데 프레이밍이 굉장히 놀랍네요. 굉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실 것 같다고 하고 뭐 어차피 안 된다고 하고 장 소장님도
저는 뭐 역량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니까 인사청문회 때 잘 해명하셔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하여튼 좀 대단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편 지금 배신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가면 갈 데가 없어요. 누가요? 이혜원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하고는 달라요. 돌아갈 데가 있는 사람하고 뭐 그때 당시 지금 갈 데가 없거든. 고립무원한 상황입니다.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뚫고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김어준 씨도 제가 봤더니 버린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저는 가장 나쁜 게요. 전 세계가 팽창 재정이 추세다. 그거 아닙니다. 부채 줄이려고 이유나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인데 벌써 아부하는 게 부석격자입니다. 오늘 세 분 와셔서 금요일 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셨는데 그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5초만 얘기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 분 변호사님하고 같이 방송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지금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오늘 방송이 큰 힘이 될 것 같고 샵 0945로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